전기박사 땡추 김종선 기술사입니다.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주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유도 전동기의 선정 배경과 대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원님께서 올려준 내용이에요. 380V 24kW 모터를 Y 델타로 기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뀌는 순간, Y에서 델타로 바뀌는 순간 50ms 정도의 그 짧은 시간에 스파크가 튄다 이런 얘기요. 불꽃이 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우리 회원분들께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Y델타 기동을 하는 것은 스파크가 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도 전동기는 장점이 많아요. 구조가 간단하고 효율이 좋고 뭐 코스트 비용이 싸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점으로 돼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단점이 뭐냐면 기동 시의 기동 전류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크냐? 자, 여기 보시면 행축을 우리가 시간 t라고 보고 종축을 기동 전류 i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전압을 딱 인가했으면 순간적으로 전격이 이렇게 전격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격 IN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압을 딱 인가함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런 높은 전류, 기동 전류, 운전 전류의 몇 배? 약 6배 정도 되는 기동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6배의 기동 전류가 흐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 전류가 커지니까 여기에서 메인에서 공급해주는 변압기 용량이 커져야 되겠죠. 변전실에 있는 변압기 용량 TR이 있다 그러면 이 TR이 6배는 커지지 않아도 어쨌든 커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변압기 TR을 키워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순간적으로 흐르는 이 전류에 대한 전선 굵기도 커져야 되겠죠? 왜? 전선 굵기가 안 커지면 순간적으로 전동기를 기동함과 동시에 뭐가 발생해요? 전압 강화가 발생되겠죠. 전압 강화가 발생되면 우리 형광등 같은 경우는 LED 같은 경우는 껌뻑껌뻑했던 그런 문제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지기 기동하는 그 방법도 있지만 변압기 용량을 더 키워줄 수 없잖아요. 자,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놓은 것이 Y 델타 기동이라는 거예요. 기동. Y 델타 기동은 뭐예요? 전원을 넣으면 전압의 3분의 1의 전압을 인가를 했다가 T초 후에 약 15초 후에 델타로 변경시켜서 전전압으로 가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마그네틱 콘택터라 그래서 MC1, MC2, MC1에서 Y로 기동해서 MC2로 델타로 넘기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에서 MC 마그네틱이 떨어지고 MC2에 마그네틱 붙는 이 사이에서 델타로 바뀌는 순간에서 뭐예요? 50mm의 불꽃이 튄다는 것은 당연히 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럼 대책이 있냐?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사용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 소모가 다 되면 여러분들 마그네틱 많이 교체를 했을 거예요. 왜? 교체를 안 하면 이 마그네틱의 스파터링 이런 현상 때문에 고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PMPC라고 그 대체 그 상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것을 교체를 못해요. 설계하는 분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교체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PMPC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PMPC. 이거는 뭐냐 하면 패키지 모터 프로텍션 컨트롤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를 전자식으로 기동을 하고 보호까지 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기에는 그 체인지 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인지 기동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PMPC2라고 해서 이게 지기 기동 이 슬래시입니다. YD 기동 슬래시 리액터 기동.
자, 이런 것들을 일체형으로 전자식으로 기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 t에 대해서 전류가 있으면 전압을 제로 베이스부터 천천히 이렇게 해서 전격이 흐를 때까지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Y 델타 기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동 전류를 직입 기동을 했을 때는 6배지만 Y 델타 기동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전격으로 오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전압을 0V부터 서서히 인가해서 220V 또는 380V를 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PMPC2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PMPC2의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PMPC2는 전자식으로 전동기를 기동한다는 이야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일체형 모터 보호 컨트롤러로 해서 PMPC 운전 모드를 조작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격 전류를 세팅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PMPC의 환경 설치하는 방법. 요것들은 이 뒤에 표로 되어 있는데 이 표에는 RST 상전류라든가 운전 방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 설명한 내용을 요 밑에다가 또 설명을 해놨어요. 자, 운전 모드 하는 방법을 글로 오프 기능, 고장 기록, 원인 표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조작되어 있고요. 전격 전류 표시라든가 진압 감도 설정 여기 이런 내용들을 다 또 설명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PMPC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보시면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다르죠? 다르지만 성능은 같다. 자,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분전반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분전반의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기는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설명한 거고, 자, 주문 방식에서는 PMPC가 몸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식에는 분리형, 일체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택 시 도어 케이블이 필요한데 도어 케이블은 여기 보시면 1.5m, 2m, 3m, 4m, 2로 해서 5m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표준과 축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MPC의 운전 방식에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자, 두 가지는 뭐냐면 다이렉트 기동, 직기 기동이죠. Y 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요렇게 해서 요것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그 다음에 체인지 기동으로 해서 포워드, 리버스 해가지고 정력 기동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버터 바이패스 기동, AB 기동, 소프트 바이패스 기동 요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옵션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Z는 ZCT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은 모듈 버스 485 통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MA는 4에서 20mm의 트랜스미터 요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항목을 해서 요것을 어디에서 선택하냐, 선택하는 방식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 표준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얘기한 항목들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표준형 아니면 축소형. 이 치수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걸 보시고, 자, 이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자, 이걸 클릭을 해보면 전기박사 스토어에 이렇게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기동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열으면 이 직기 기동에 쓸 건가? 아니면 Y 델타 기동하는 데 쓸 건가? 아니면 리액터 기동을 하는 데 쓸 건가? 그래서 Y 델타 기동으로 쓸 거다 하면 Y 델타 기동을 누르고, 그 다음에 ZCT 구분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죠. 내장, 외장이 있습니다. 외장은 바깥에 다른 ZCT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내장은 PMPC2에 내장되어 있는 걸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장보다 내장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내장 있는 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선정을 해주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축소형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다 그랬죠? 안에 내용은 똑같지만 기능은 똑같지만 축소형, 내장형 선택을 해줘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무거 선택, 표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상품으로 해서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4m까지 있는데 5m까지 있다 그랬죠? 이 5개 중에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 버스도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죠? 사파라 통신. 요거 선택을 해주면 되고, MA도 마찬가지로 4에서 20mA 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해주고 이 개수를 몇 개를 살 것인가, 한 개를 사면 한 개고, 만약에 5개를 사면 5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됐다면 마지막으로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직입기동, 리액터 기동, Y델타 기동을 얘기했지만 요거 이전에 체인지 기동 방식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동 방식 선택에서 정력 기동이 있고요. 인버터 바이패스 기동, AB 기동, 소프트 바이패스 기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요것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 주면 되고요. 정력 기동을 하겠다 이러면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ZCT 아까와 똑같죠? ZCT를 내장이나 외장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축소형 표준이 있다 그랬으니까 표준형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해서 길이만큼 선택을 해주고 모듈 버스 485 통신 선택을 해주고 트랜스미터 4에서 20mm 요것도 선택을 해주고 그래서 개수를 선택을 해주면 구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